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입니다. X1년 초에 액면금액 10만원의 사채를 공정가치 95,026원에 취득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X1년 중 사업모형 변경으로 이 사채를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기로 했죠. 자, X1년 사업모형 변경으로 재분류를 할 때는 그 다음 연도, 즉 X2년 초부터 영향을 미치죠. 즉 재분류일이 다음 연도 초입니다. 만약에 X2년 중 사업모형을 변경하기로 했으면 X3년도부터 이제 X3년 초가 재분류일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재분류 회계 처리가 전진적으로 적용되죠. 자, 그래서 항상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는데, 이 재분류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즉 다음 연도 초라는 거죠. 자, 해당 사채 보유가 X1년, X2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X1년에 사업모형이 변경되었지만은 일단 사업모형 변경되는 연도까지는 이 재분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X1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X1년 초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최초 인식금액은 공정가치 95,026이죠. 자, 취득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 10% 주어졌기 때문에 기말 장부금액 구할 때는 곱하기 1.1 빼기, 자, 표시이자 액면 10만원, 액면이자율 8%에서 8,000원이죠. 8,000원 빼면은 X1년 말 총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자, X1년 말 사채의 기대 신용 손실이 2,000원이므로 손상차손 2,000원 인식을 해야죠. 따라서 상가구원가 금액은 2,000원 낮은 94,529죠. 자, X1년도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회계 처리를 끝까지 합니다.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X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98,241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따라서 상가구원가와의 차액 이 금액이 금융자산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가 되게 되죠. 자, 따라서 X1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수익, 기초 시점에서의 총 장부금액 95,026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손상차손 금액 2,000원 차감하면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7,503원이고,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 평가손익, 평가이익이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래서 기타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금융자산 평가이익 3,712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X1년의 회계처리 결과고, 자, X2년 초에 이제 X2년 초가 재분류일이기 때문에 이 재분류일에 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기타와 상가구 측정 범주와 기타 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 간의 재분류에서는 유효이자율이 동일하고 손상 방식도 동일합니다.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간의 재분류는 유효이자율을 계속 같은 유효이자율을 쓰고 손상 방식도 동일합니다. 이 포맷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초 시점에서의 총 장부금액 96529 곱하기 유효이자율은 취득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 계속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10%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1 마이너스 표시이자 8,000 하면은 X2년 말 사채의 총 장부금액이 98,182이고, 자, X2년 말 손상 방식도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X2년 말 기대신용 손실이 3,000원이죠. 그래서 손상차손 2개 3,000원 해서 X2년 말 상가구 원가가 3,000원 작은 95,182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X2년 초에 재분류일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재분류일에 금융자산을 측정해요. 다시 말하면 재분류일에 X1년 말에 인식했던 금융자산 평가이익, 기타 포괄이익 이 금액을 자본에서 제거를 합니다. X2년 초에. 자, 따라서 X2년 초에 그 이전에 인식했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자본에서 제거를 해요. 자, 따라서 그 전년도 말에 기타 포괄이익 3,712원 인식했던 금액을 제거하기 때문에 기타 포괄이익에는 반대의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타 포괄이익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 기타 포괄 손실이 되는 거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금액은 기타 포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여기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것은 재분류 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자본에서 그냥 제거하면 된다는 거죠. 재분류일에. X2년 초의 회계 처리 중에 X2년 초에는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려면 요거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자본에서 제거합니다. 따라서 기타 포괄손익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이전에 3,712원 기타 포괄 이익으로 처리됐다면 이거는 3,712원 기타 포괄 손실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X2년 이자 수익은 자, 기타하고 상가구 간의 재분류는 유효이자율도 같고 손상 방식도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기초 시점에서의 총 장부금액 96529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기초 시점에서의 총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취득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 1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손상 방식도 같기 때문에 손상차손 인식하는 것도 똑같이 인식하면 돼요. 즉 X2년 말에 기대신용 손실이 3,000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손상차손 인식 누계,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는 그 전에 손상차손 인식했던 금액 2,000원 있기 때문에 그 차액 1,000원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X2년 말에 손상차손은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차액을 빼면은 그 금액이 8,653원으로 요게 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